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오늘은 6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고요. 제 앞엔 저와 함께하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임영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는데 몸은 괜찮았나요? 비도 오고 제가 목에 그 약간 두드러기 같은 게 났어요. 목에 두드러기가 났다고요? 되게 징그러워요. 근데 목 그게 안에? 목 뒤에. 목 그래가지고 뒤에. 저는 그 왜 술 먹으면 피부색 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여름에는 그 습진이나 발진 같은 게 좀 날 수 있대요. 술 먹으면요? 아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위생이 안 좋아야지 나는 거라는데. 그래서 났구나. 근데 제가 되게 주변은 더러워도 저 씻는 거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피부과 가서 약도 받아오고. 명수님도 조심하세요. 이게 날씨가 더워서 면역이 약해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살고 있던 균들이 이렇게 배양이 돼가지고. 나는 어루러기로 몇 번 갔었죠. 진짜? 어루러기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그건데? 어루러기? 어루러기는 여름에 습하고 그러면 무조건 걸리는 건데. 내가 인도 가면은 걸리는 게 어루러기거든요.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럼 제가 이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어루러기가. 근데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SNS에 올린 사진들 보면 네. 뭐야 내 피부 이상해 딱 찍어 올리면 어루러기인 거예요. 내가 어루러기 몇 번 걸려봐서 알거든. 근데 금방 나요. 그래가지고 제 피부에 약간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술 먹으면 원래 피부색이 이렇게 불균등하게 빨개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린처럼. 네,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대충 있었는데 또 완전 목 뒤에만 나가지고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많았나 보다. 네, 오싹해지는 그래서 땀줄기가 흘렀나 보다. 남편이 한 2주 전부터 뭐가 목 뒤에가 있어. 그래서 술 먹어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랬는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루러기였어요. 어루러기군요. 네. 나쁘게 말하면 곰팡이. 맞아, 곰팡이. 제가 그 말을 안 쓰려고 제가 균이라고 피했는데 우리 몸에 사는 곰팡이랑 균들이 그렇죠. 이게 그 면역이 약하거나 습할 때 자라나가지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좋은 게 그게 항생제를 먹어서 그거를 팍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원래 자연스럽게 사는 거니까 맞아. 죽이는 거는 안 되고 근데 연고를 발라서 되게 금방 없어져요. 네, 해야 된다 연고를 주셨거든요. 비누 같은 거 안 줬어요? 그거는 안 줬어요. 비누도 거의 직방인데. 집에 있거든요. 난 여름에 쓰는 비누가. 그런 전문적인 비누가. 곰팡이를 좀 약간 억제하는. 곰팡이란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곰팡이란 단어 너무 씁니다. 어루러기. 그렇습니다. 어루러기. 어루러기. 그래가지고 오늘 뭐 병원도 가고 되게 일이 많았네. 네, 다사다난하죠. 명선님은 뭐 큰 방송에 나가신다고? 파파이스요. 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안 나갈까봐 좀 그런데 아무튼 그 고리대금업자 국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왔네요. 이번 주에 나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이미 나갔겠네요. 벙커원에? 네. 그러면은 제가 명선님의 그런 어떤 지인 자격으로 벙커원 방청권도 얻을 수 있나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요? 파파이스 그 방청은 안 해봤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보러 오려고요? 지원 사격. 그리고 거기 나와서 꼭 답업수다 얘기를 끼워 팔기를 해서. 그게 왠지 편집될 것 같은데. 그거를 편집 안 하는 거를 출연 전제 조건으로 빨리 지금 딜을 해가지고. 딜을. 야, 우리 기획자는 다르네요. 네. 우리 이행 기자 또 게임 중독. 네. 이거를 원래 인사말에 넣으려는데 제가 요즘 이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루에 너무 몇 시간씩 해가지고. 몇 시간씩? 네, 평일에는 한 2시간 기본이고 주말은 거의 내내 해가지고. 난 올바르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계속 막 힘든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집에 가면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클릭에다가 이렇게 온갖 화를 딱 담아서. 귀농 게임 그때 말한 거. 그래서 게임. 막 그 사탕물을 키워서 막 사탕으로 만들고. 뭐요? 사탕무 같은 걸 키워서 그 풍차에 돌리면은 설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별을 길러가지고 밀을 길러서 밀가루를 만들고 막 그 다음에 양모 벗겨서 막 모직 만들고 막 그런 광산에 가서 금 캐고 이런 거. 그 음악도 되게 평화로워가지고 힐링 게임이네. 네, 그 음악이 있어요. OST를 따로 또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게임 중독으로 그 화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지내고 있네요. 네, 뭐 잘 지내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어울리지 않게 연애 상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쵸. 저희가 우리 둘이 연애 얘기를 안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 먹으면서
뭐 관심이 없어요. 연애. 맞아요. 별로 저도 네. 남의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컨셉을 차용해서 5가지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애 상담 주제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튼 제가 오늘 사연은 솔로에 대한 건데 뭐 요즘은 이제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는 단어도 일반화될 정도로 그렇죠. 네, 솔로가 되게 막 그런 노처녀 노총각 이미지를 벗어나서 골드미스 뭐 그런 어떤 자발적인 비혼 이렇게 이미지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제가 결혼한 게 되게 비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제 또래에서는 안 한 사람 훨씬 많죠. 저는 이게 또 그룹마다 다른데 뭐 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조금 늦게 한 편이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은 좀 빨리 했고 뭐 그런 편인데 맞아. 한바탕 한 20대 후반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 가요. 애들이. 맞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러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네. 진짜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요. 네. 지금은 여자인 친구들은 소식이 없고 남자인 친구들이 신나게 가죠. 맞아. 지금은 요즘엔. 여튼 그래서 이제 솔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제가 고민 많은 우리 익명의 고 씨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고 씨가 혹시 고민의 고예요. 네. 네, 그렇군요. 만나는 사람 없어? 좋은 사람 찾아볼게. 33살 고 씨는 요즘 하루에 한 번은 저런 말을 듣는 것 같다. 고 씨는 요즘 개그 소재로도 종종 등장하는 그 모태솔로다. 연애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어쩌다 보니 33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다. 남자놈들 투성이인 대학 시절 누군가는 공대 아르미를 찾아다녔겠지만 고 씨는 그런 것에 딱히 관심이 없었다. 맨날 노는 그 녀석들하고 풀스하다가 술 먹고 과방에 가서 자다가 프로젝트하고 그러면서 신입생 시절을 다 보냈다. 군대 갔다 와서는 학점 올리다 보니 세월이 다 갔다. 친구들 따라서 미팅 몇 번, 소개팅 2번 해보긴 했는데 영 어색하기만 했다. 여자를 안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연애는 어쩐지 피곤했다. 취업 준비며 신입사원 생활 적응이며 항상 정신없기도 했고 30살이 넘고 나서도 계속 솔로이다 보니 이제는 고 씨를 조금 이상하게까지 보는 시선이 생긴 것 같다. 혹시 게이 아니냐는 농담은 재미도 감동도 없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누군가와 애써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영 이상하다. 정 안 되면 평생 솔로로 지낼 생각도 있는데 내가 이상한가? 일단 뭐 전혀 안 이상한데 고민은 결론 얘기하자면 전혀 안 이상하다는 결론이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안 그런데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되게 막 솔로를 오랫동안 지속한다거나 네. 뭐 결혼을 뭐 안 하고 되게 연애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신기하고. 저도 그랬어요. 네, 지금은 뭐 전혀 안 그렇지만. 저는 이 남자 사연이어서 놀랐어요. 그 남자 사연은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제가 공대 나왔으니까 네네. 이런 거를 고민하는 친구가 많았었는데 결국 계속 이 땅굴 파듯이 계속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찾아다녀서 결국에 잘 결혼한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비자발적으로 연애를 오래 못했는데 열심히 찾아가지고 잘 결혼했어요. 그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 요즘 골드미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이유가 조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남자보다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혼자서도 잘 지내는 캐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오히려 더 혼자 못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 사연자는 극단적인 초식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자기 가정사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가 나아졌다 이제서야 그래서 이 삶이 이제 만족하기 시작하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사연으로만 유추한다면 뭐 취업 준비며 신입사원 생활 적응이면 사실 이게 되게 좀 힘든 그런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20대 중반이? 저도 25에 입사해서 8까지 연애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연애고 뭐고 회사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기여가지고.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미션이에요. 맞아요. 아니 20대 초반까지 연애하기가 너무 힘든 게 연애하면은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쵸. 너 지금 공부할 때, 너 지금 취업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맞아. 갑자기 뭐 연애하는 게 당연히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그 연애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뭐 명선님과 그 사전의 사연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네. 좀 연애를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는 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도 만약에 친한 친구면은 조언은 할 것 같아요. 네가 이제 당장 연애할 사람을 찾아야지 이건 아니더라도 그 연애 이후에 오는 감정들이 되게 소중한 감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지럽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네네. 대단히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젊은 나이 때 맞아. 느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무성애자가 아닌 이상 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좀 열심히 뛰어들어서 해보는 건 필요하다. 그렇죠. 네, 할 만한 경험이다. 애완견을 키워본 사람들이 애완견 계속 키우는 이유도 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 그래나?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 되게 좀 그게 없으면 외로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쭉 애완견을 키웠었는데 지금은 안 키우지만 그런 것처럼 연애를 하던 사람이 연애를 못 끊는 이유가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맞아. 감정 중독. 네, 그 감정 중독 때문에. 뭐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게 뭐 소중한 비단 연애뿐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렇게 쑥 빠졌다가 나오면 거기서 되게 많은 걸 얻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쑥 빠지고 몰입할 수 있는 게 그 굉장히 좋은 게 연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안다면 좀 그러니까 막 사생활을 간섭해도 우리가 오지랖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연애를 열심히 해보라. 연애 열심히 했나요? 연애요? 뭐 말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누가 듣고 있기 뭐 때문에. 일종의 뭐 열심히 했죠. 지금 남편하고 열심히 만나서 그럼요. 데이트도 하고. 그 사람이 첫사랑? 뭐. 저도 제법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열심히 했다가 이제는 별로 이렇게 흥미가 안 가는 수준까지 갔죠. 근데 저는 그 10대 때는 진짜로 공부만 하느라고 저 완전 그 안경 쓴 모범생이었거든요. 진짜 덕후 책 읽고 막 심지어 이제 저는 이공계니까 항상 그런 문과적인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막 사회과학 책 이런 걸 빌려와서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막 이랬어요. 야, 나랑 약간 비슷하긴 그러니까 진짜 하구나. 완전 엄청난 모범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10대 때 연애를 안 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게 그때 뭐 가볍게라도 누군가 사귀었으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10대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여튼 그 연애를 좀 안 하면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은 이 사연의 그렇죠. 핵심이다. 그렇게 결론을 이제 조금 미리 내려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항상 간섭하고 이제 친구로서의 조언이 아니라 뭐 너 왜 안 해? 이러면서 계속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상적인 거에 대한 고정적인 상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우리 결혼했어요라든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네. 우리 결혼했어요는 채널 돌리다가도 가끔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요. 저런 걸 좀 우리한테 강요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애 방식도 다양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사실 애들 귀엽고 저도 좋아하지만 애기들은 좋아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조부모 가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사실 정상이라는 거는 다 그냥 가지각색의 색깔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연애마저도 그러는 건 진짜 과한 거죠,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네. 왜 할머니가 애들 기르면 안 되나요? 요즘 우리 주변엔 태반이 할머니가 애들 기르는 그런 가정인데. 그렇죠, 태반이죠, 태반. 엄마 아빠는 일터에 가 있고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뭐 슈퍼맨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그렇죠.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할머니가 사실 현실의 슈퍼맨인 거잖아요. 정말 흔하죠. 네. 대부분 그 직장 다니는 여성들의 아이들은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가 쪽에 다 힘을 빌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그 어떤 연예인 가정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근데 그 집의 경우는 그 도우미 분이 3분이래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그 3분을 항상 투입해서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방송에 나올 때만 그 아이들 육아하는 부모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것처럼 방송에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 두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욱 연애는 더욱이나 지금 젊고
그냥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주변에서도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갑자기 전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갑자기 막 교통사고처럼 찾아온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누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게 이성애자에 대해서도 좀 이걸 너무 정상적인 어떤 이성애자 커플 정상적인 커플상으로 설정한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그 뒷면에 뭐가 있었냐면 성소수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면서 자기 성소수자의 어떤 성격을 좀 숨기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너 왜 여자 안 만나? 뭐 이러면은 상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그런 농담 잘 안 하는데 남자들한테는 너 혹시 남자 좋아하냐? 이거를 되게 막 게이를 희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별로.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홍석천이 커밍아웃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 기자회견? 엄청 충격적.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연예가 중계 이런 데서 나가지고 막 울면서 기자회견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주변에는 전혀 없는 형태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근데 이 홍석천이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나? 20년쯤 지났을 거예요. 해온 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지금은 홍석천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걔 캐릭터를 온전히 좀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게 소비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약간 여성스러운 식으로 이제 홍석천도 모든 얘기하고 게이가 홍석천처럼 딱 그 보여지고 그렇죠. 그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홍석천이 그때 엄청난 용기를 낸 거구나라는 걸 한 20대 중반쯤 알았죠. 그런 것처럼 좀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되게 많아요. 저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연치 않게 이제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걔 연애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걔는 저한테 그 상대방의 성별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모든 표현을 연인 이런 식으로 그 친구 그 사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게 이성이라고 그 성별을 이제 상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커밍했을 때 너 되게 이성 좋아해서 나한테 연애 상담까지 했잖아 이랬는데 걔가 저한테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성별을 지칭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남자 그 여자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혜인 씨가 머릿속에 알아서 생각해서 알아서 걸러들은 거죠. 걸러져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랬던 거군요. 그러니까 전 너무 제가 스스로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한테. 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게 내가 얘를 딱 이성애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이제 게이들은 게이더라고 하던데 게이인지 아닌지 그게 있다고 제 스스로 착각을 했는데 너무 제 눈에 이성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거죠. 저 친구가. 저는 근데 진짜 남의 연애 문제 별로 진짜 관심이 없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은 저한테 무슨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사랑할 이유 자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도대체 왜 딴지를 거나 내가 발가락이 5개든 6개든 더욱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연애 얘기 안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저희 둘은 진짜 연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걔 되게 포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명선님처럼 피해만 안 주면 되게 서로에게 집착하고 파괴하는 그런 형태의 사랑도 둘 사이에 완벽한 합의만 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때리고 이런 그 데이트 폭력 이런 선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굉장히 막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연애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각자의 스타일이 있죠. 그냥 각자 스타일이라 생각하고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지치는데 그냥 알아서 해. 친하지 않은 경우에 뭐 그 사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엔 열심히 상담을 해주지만 친하지 않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명선님한테도 잘 연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나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안 해요.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좀 집착이다 싶을 정도로 이성 친구를 계속 갈아타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매이는 거죠. 자기가 이 감정을 기댈 데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친구한테 기대든 가족이든 책이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댈 수 있는 구석이. 근데 무조건 남자친구한테만 기대니까 그걸 듣는 나도 조금 힘들고 힘들어요. 그 남자친구도 너무 염려가 되고 얘도 이렇게 살아가던 본인이 갈증만 느끼고 살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한 적은 있죠. 그 관계는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친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되게 친하신 진짜 거죠. 친한 사람이 한테 그렇게까지 간섭해서 연애 조언을 할 일이 사실은 살면서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저도 남의 연애에 좀 관심을 끄고 사는 편인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애상담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맞아요. 진짜 어려웠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사회 얘기로 또 끌고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맞긴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막 무슨 그 가임 여성 지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나 연애, 결혼 이런 이슈가 약간 질렸어요. 저는. 저도. 국가에서 만드는 이 담론이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고루하고 그러니까 별로고. 제가 여기 뭐 사전에 얘기도 했지만 국가가 어떤 이성의 커플의 생산 유닛 형성을 권장하려고 커플에 대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약간 공상 같은 거를. 근데 정말 공상이 아닌 게 장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하곤 하거든요. 내 주변에서도 그거를 마치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게 본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근데 저는 물론 결혼을 할 거고 아이를 가질 건데, 아이를 워낙 좋아하고 제 사랑한 대상이랑 나왔을 때 아이가 어떨까 너무 궁금해서 키워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국가의 태도를 보면은 야, 이거를 내가 나서 모든 걸 감당해야 돼? 라는 좀 겁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겁나요, 점점. 맞아. 불편한 감정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결혼.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상적인 그런 하나의 가정상, 이상적인 가정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좀 낳고 뭐 적당히 서로 그 가족에도 굉장히 깊게 개입을 하면서 뭐 이런 식의 관계인데, 사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 지치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능인 거죠. 자기가 맞아요. 자기를 지치게 만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고 씨가 만약에 더 할 얘기가 있다면 막 이런 것도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뭐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안 좋은 사례를 봤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지금의 라이프가 좋게 된 안 좋은 과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우결 같은 프로만 봐도 연애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연애라고 생각하면 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진짜. 근데 여튼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결혼마저도 인생의 한 단계로 보는 우리 사회의 얘기로 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애, 취업, 결혼 이런 식으로 어떤 인생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달성하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미션 클리어 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취업도 하고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게 거의 30 정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신체 나이 때문에 아이를 아주 늦게 가져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근데 글쎄, 나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단계로 안 쳐주나요? 맞아요. 이혼과 재혼은 우리가 거의 막 무시하면서, 특히 미디어에는 얘기가 잘 안 돼요. 맞아요. 거의 안 나오죠. 엄청 많지 않아요? 한 30% 되나요? 엄청 많죠. 그리고 지금은 훨씬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덜해졌지만 그 최근에 그 옥소리 씨가 이혼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되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냥 그 사람이 이혼한 것일 뿐인데 막 옥소리 뭐 전에 이어서 또 결혼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혼의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혼하면 왜 자중 같은 거 하는 자중하고 전혀 이해 안 돼요, 진짜 솔직히. 그리고 무슨 종편 토크쇼 나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혼하고 뭐 6개월 동안 텔레비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본인의 이혼 후 힘들었던 그 심경과 그런 자숙 기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얘기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니까. 근데 방송에서 그걸 다루는 톤이 그냥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구나. 이게 비단 이혼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겐 큰 일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되게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이효리 이상순의 연애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곳에서 비방용으로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효리 제가 봤을 때 이효리가 이상순에 대해서 되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딱 보여요. 맞아요. 딱 보이고 그다음에 이 남편 이상순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고 성장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세히 그쵸.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이효리와 이상순의 결혼이 화제가 된 것도 그렇게 잘 나가던 이효리가 야 듣도 보도 못한 이상순이랑 결혼한대 이런 거잖아요. 포인트가. 심지어 사실, 얼굴도 예쁘고. 근데 이상순 되게 유명한데 솔직히 이상순 유명하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훌륭한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유명세를 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어요. 사실 연애라는 건 개개인이 맞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더 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 하는 건데 마치 이효리가 뭔가 이렇게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진짜 사랑을 쫓아갔나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나? 그렇잖아요. 원래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미디어 그 이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게 보여지는 면 뒤쪽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순이 이효리에게 훨씬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효리가 이상순에게 훨씬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인디 뮤지션이고 엄청 똑똑하던 이상순이 이효리를 많이 받아주면서 엄청 손해보는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되게 많고 막 그런 예쁜 이효리가 이상순하고 뭐 이상순에게 뭐 좀 아깝다. 그러니까 이효리가 더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죠. 그렇죠. 좀 여러 가지가 아쉽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커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자꾸 관심이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얘기였으니까. 되게 그리고 셀러브리티 중에서 좋은 그런 커플의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건데 사실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남녀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쉬운 마음에 말씀은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잖아요. 네. 이 고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고 씨에게?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일단은 고 씨를 괴롭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진짜 구리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한 거고 맞아요. 아주 친한 개인적인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을 할 것이냐. 저 같으면은 조언을 한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그냥 연인 관계는 장점보다 단점을 사랑해주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환산 불가능한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봐주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지금 고 씨도 분명히 힘들 때 위안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연인이 있다면은 쉽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물론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연애를 하기 위해 뭘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의 문을 좀 연 상태에서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좀 갖고 그래서 뭐 취미 활동도 좀 하면서 좀 둘러도 보고 그다음 뭐 여행을 가봐서 또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서 자기 관심사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술을 안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술 맛을 조금씩 관심사를 넓히고 안 가져봤던 감정선도 조금씩 건드려보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친한 친구랑 해보고 싶어요. 저도.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에 있어서 제가 뭐 저를 가장 좀 연애를 못하게 했던 그 방해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실패할지도 몰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렇죠. 아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용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감성적인 대신 실패를 해도 그냥 어째선지 또 일어나요. 좀 20대 초반에는 정말 막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엄청 그런 막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무수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째선지 그게 좀 툭툭 털어지는데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더 여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덤덤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막 더 이제는 진짜 실패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먹어서 연애에 또 일종의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실패가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연애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값진 경험인데 이게 뭐 돈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되게 어떤 스펙을 얻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해 알아간다는 건
좀 좋은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저도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좀 깨지든 뭐 하든 간에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은 죽을 때까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내가 뭐 이런 자책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는 걸로. 근데 그게 가볍게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난 굳이 연애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람을 좀 많이 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명선님의 그 조언처럼 뭐 여행을 가든 네. 관심 분야에서 누구랑 어울리든 그리고 뭐 그 이성이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밥도 해보고. 먹자고 해보고 근데 그게 또 뭐 굳이 이 밥을 먹으면 얘랑 사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애는 아니니까 이런 33살이니까 이성의 뭐 밥을 좋은 사람하고 먹는데 그게 이성이랑 먹어서 설레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설레는 값진 경험을 하는 거다 이런 네. 마음으로 그 뭐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이 연인 간의 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들어와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 관계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걸 안 한 비정상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근데 강추입니다. 좀 이렇게 뭐 그 어쨌든 무성애자가 아니라면은 네. 조금 능동적으로 해보는 것도 개인적인 경험을 넓힌다는 면에서는 네.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멘탈 클리닉 시간인데 네. 사실 제가 영화를 추천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경향신문의 담금질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러게 네. 우리가 지금 고시를 위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사랑이란 거랑 관련된 뭐가 있나 했더니 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미드나잇은 안 보고 선라이즈 선셋 봤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명선님이 추천 영화로 이걸 가져왔죠? 네, 약간 이 고시에게 연애 세포를 깨워주는 연애라고 해야 되나?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저는 이 영화 늦게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좀 두고 있다가 30쯤 봤나? 되게 늦게 봤어요. 저도 20대 후반에 봤는데 저는 그걸 이제 또 보고 나서 저 친구들에게 명선님도 잘 아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두 명의 친구들 네.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네. 다 거짓부렁이다. 그랬다고요? 다 거짓부렁이다.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연애다.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제일 먼저 비포 선셋을 봤어요. 이 영화는 대부분 아시겠죠? 네. 선라이즈가 처음 만난 거고 네. 선셋은 한 9년 뒤에 얘네가 각자 떨어져 있다가 다시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거. 얘네 국적도 다른가요? 네, 달라요. 그 제시는 미국이고 그 남자 에다노크였나? 그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셀리? 걔가 프랑스인일 거예요. 근데 여행 갔다 우연히 이제 만나서 네. 좀 썸을 타고 결국에는 미드나잇이 결혼까지 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저는 선셋이 제일 좋았어요. 저도 선셋 좋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나이대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30대. 여기서 이제 30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 둘 다 약간 좀 그 30대만에 가지고 있는 불안정함 있잖아요. 네. 그 제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그쵸? 미국에서. 근데 어쨌든 미드나잇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고 셀리랑 합쳤긴 했지만 그때 뭔가 부족한 이 감정 상태 해온 건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태로 둘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제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셀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가지만 마음 가는 걸 티를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너무 안 편하게 하자니 또 모냥 빠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선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선셋이 참 내 감정선을 많이 건드려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대처럼 막 쉽게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떤 두근두근한 설렘을 좀 느끼라고. 네, 그런 면에서 우선 별로 고시랑 관련이 없는데 내 맘대로 그냥 연애 영화를 봐라. 네, 연애 세포를 깨워라 이 영화를 보고.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선라이즈는 좀 감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셋이랑 미드나잇 저는 미드나잇은 잘 모르죠. 이제 결혼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이런 연애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랑말랑한 감성에 자꾸 젖는 게 그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어려워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되게 냉소적인 인간이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 연애 영화 아예 안 보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자꾸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본 그 썸마이웨이 거기서 네네. 계속 썸을 타는데 그게 너무 맞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뭐 20대 때 저렇게 썸 타고 나이 들어서는 누가 작업을 거는 게 너무 빨리 알아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빨리 뭐 아니면 보니까 빨리 의사 표현해라. 약간 이런 상태로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막 서로 밀당도 하고 썸도 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랬었죠. 소중한 시간들인데 네. 그런 감성을 좀 다시 느껴보는 것도 그렇죠. 선라이즈는 아주 그런 썸이 덩어리로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덩어리로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쟤네 둘이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막 되게 설레면서 약간 묘한 긴장감 있는 채로 하루를 같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하루 더 훅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약간 묘하게 동지적인 척하면서 그 하루를 같이 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 그렇죠. 서로 책임을 못 져줘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책임도 못 져주고 사실은 어떤 그런 거리를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거리가 없어지는 순간 확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썸 타고 싶군요. 그 제가 그 썸마이웨이를 보고 빨리 그 썸을 타야 된다 이러면서 남편한테 썸 타자고?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막. 웃기다.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고달플 겁니다. 저도 남자친구한테 가끔 그런 요구들을 하긴 하는데 똑같이 반응하죠.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계속. 그래서 저는 설렘을 귀농 게임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 지나가서 제가 그 미션을 달성해가지고 온실을 지었거든요. 온실? 네, 온실을 지으면 그게 계절별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게 겨울에는 농작물을 기를 수가 없어서 광산에 가거나 낚시를 해야 돼요. 근데 온실을 그 일종의 보상격으로 지으면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을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데 어서 겨울에 농사를 짓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게 뭐 시간이 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빨리 돌아가요. 근데도 계절이 느껴져요? 뭐 하루에도 계절이 몇 개 바뀌는 게 아닌가 보죠? 그게 한 20분에 한 달이 28일이고 한 계절이 28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계절에 28일인데 하루에 20분이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되게 더디게 가네. 그렇죠. 근데 제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2년째 가을에 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아주 그 게임에만 시간을 다 막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네 빨리 겨울이. 그렇군요. 네, 진짜 시간 할애를 많이 했구나. 빨리 그걸 끊어야 되는데 다음은 게임 중독 어떻게 끝나 그거 상담할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그 중독을 끊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면 어디서 풀 데가 없으니까. 저의 그 스트레스를 컴다운 시켜주는 엄청 소중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나마 좀 소프트한 주제를 해보자 해서 네네. 뭐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 미드나 영화를 좀 시원하게 이 멘탈 클리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추천해보는 걸로. 네, 가볍게 우리가 휴가 시즌이니까.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다음 주엔 스트레스 없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안녕. 안녕.